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박소장입니다. 자, 네이버에 박아린 제 이름 검색해 주시면 저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송파구에서 부동산 상담부터 중개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담 번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할인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 있다 보니까는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 많이 보실 텐데요. 토어제 해제 이후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출 문턱 다시 높인다,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관리 강화하겠다라는 기사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추가 지속 시 디딤돌 대출이나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향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당초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이 5월로 조기 시행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 집값 과열 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즉각 추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뿐만 아니라 정책대출도 금리를 상향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 특례대출이라든지 디딤돌 이런 정책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한마디로 정책대출이 증가할 경우 이 증가세를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적용을 해서 정책 대출까지도 금리를 상향시키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금액이 9억 원 이내, 정책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 매매 금액이 9억 이내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 금액이 9억 원 이내로 가능한 아파트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6월, 7월 하반기에 이런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던 신혼부부 분들이 그러면 그때 이후에 기존 계획대로 갔을 때 그때는 대출 한도라든지 어떠한 금리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매매 가격 9억이라고 할 경우 경기도 신축이랑 서울 구축을 많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신축을 가야 될지 서울 구축을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신혼부부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첫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송파구 그리고 동남권, 송파구, 성남, 강동구까지 매매 가격 9억 이내에 매수 가능한 아파트 3곳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 9억 이내 아파트 추천 3곳.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동구, 성남까지 추천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송파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송파구는 바로 가락상하 2차 아파트입니다. 상하 2차의 경우 19평 그리고 22평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22평 기준 최근 9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9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지금 19평, 19평이
한 8억 원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락상하 2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가락상하 2차의 경우 수직 증축으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다 보면 좋고, 그리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고요. 상하 2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현재 단계는 22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 완료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는 27년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락상하 2차 뿐만 아니라 옆에 가락상하 1차까지 같이 재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오금동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상하 2차, 상하 1차 합쳐서 약 1000세대 정도 이제 보이는데 1000세대 정도인데, 지금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파크팰리스 보다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는 상하 2차, 상하 1차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상권을 입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상하 2차 바로 옆에 계룡초 보인중 보인고등학교, 자사고인 보인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후문에서 학교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송파 도서관, 그리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분들께 가장 인기가 좋은 곰돌이 체육센터 단지 바로 앞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금동에서 가장 대형 공원, 가장 큰 공원인 오금공원이 단지 앞에 있어서 이런 산책로나 학군 완전 완벽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원가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학원가가 대형 학원가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우리가 자녀를 학원이나 교육을 할 때 학원가가 대형 학원가가 있으면 좋은 이유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아이가 피아노를 하고 싶다 하면은 피아노를 보낼 수도 있고, 태권도를 하고 싶다 하면 태권도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떠한 공부에 전념하겠다 하면은 또 공부에 또 이런 맞는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다양하게 좀 학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학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락상용 1차 앞에 이렇게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보이는 곳이 가락상하 2차 단지고요. 그쵸, 단지 앞으로 이렇게 학원가 스쿨버스, 학원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락상용 1차 앞에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여기가 다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잠실동 이후 송파구에서 가장 큰 학원가다, 방이동 이후 가장 큰 학원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락상하 2차가 리모델링 단지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단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리모델링의 같은 경우 꼭 우리가 이런 가락상하 2차 같은 리모델링 단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 전에 꼭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층수가 변동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1층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 1층으로 배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층수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상하 2차 조합에서 변동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상하 2차가 새 아파트로 건립 시 기존 계획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취소되고 그냥 지면 바로 위에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필로티가 아니고 지면 위에 바로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1층이 바로 지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1층이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소폭 조정돼서 타층 대비 5천만 원 정도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1층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매를 공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상하 2차 리모델링 단지 보시는 분들은 이런 최근 조합에서 변동된 사항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단지는 바로 강동구의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입니다. 신동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는 2002년 준공했고 총 357세대예요. 세대수는 조금 소규모 단지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세개동 단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5호선 이용할 수 있고 중앙보훈병원역인 9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앞에 초중이 다 있죠. 그래서 나름 학군도 나쁘지 않다.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 있는 단지다. 그리고 제가 신혼부부분들께 많이 상담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지를 가장 선호하는지 요즘 신혼부부분들께서 관심 있는 단지가 어딘지 굉장히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신동아 파밀리에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신동아 파밀리에 그리고 신성 미소지움, 둔촌 미소지움 같이 보시는데 지금 둔촌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더 됐어요. 신동아 파밀리에보다 연식이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현재는 좀 매매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동아 파밀리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준공했기 때문에 구축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구축 정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강동구의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신선동 신성 둔촌 미소지움이고요. 여기 단지가 지금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입니다.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경우 25평이 지금 9억 원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신축이거나 대단지다 하면은 강동구에서 10억 이상으로 봐야 돼요. 한 12억에서 14억, 16억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강동구에 나는 이런 초품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신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한 곳 더 추천드리면 조금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지만 조금 하남 미사와는 가깝지만 그래도 신축이다 나는 무조건 얼죽신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단지로 고덕풍경채 어바니티 단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덕풍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조금 적어요. 780세대로 1000세대 미만이지만 24년 1월에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현재 2년차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30평대가 8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게 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리엠파크 단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개발 호재의 영향도 더해지고 있어요. 단지 앞으로 9호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좀 있는 점 이런 부분 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입지에 있어서 완벽하잖아요.
완벽하려면은 레미안 원베일리 가야죠. 60억, 40억, 100억 이렇게 이런 아파트를 가도 그 안에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집중하셔서 매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구, 강동구 추천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성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완전 초초초 신축이거나 완전 초초초 역세권 아니면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이 성남의 지형을 좀 말씀드리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그리고 뭐 주차난도 심각해서 단지 안에 주차장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살기 빡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조금 서울보다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급량도 체크를 해서 했을 때 저는 완전 초초초 신축을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뭐 분양을 하고 있거나 아직 뭐 입주 예정이거나 이런 단지를 공략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단지는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입니다. 산성역 해리스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27년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리스톤은 3,487세대로 약 4,000세대 약 4,000세대의 규모고요. 총 45개 동 최고층 29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거리뷰를 보니까 공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 산성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보면은 지형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면 제가 여기 고객님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경사예요. 앞으로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산성역으로 오는 길이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경사가 보이면 쭉쭉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집안이 좀 다져져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곳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집안을 좀 평평하게 평지화를 하기 위해서 돌로 쌓아놓는 등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지 동별로 층수 차이가 있는 중 이런 그런 보완돼서 나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산성 해리스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평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좀 지대가 높은 위치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이미 여기까지 좀 지형이 높은 상태에서 여기 앞은 산성역 해리스톤은 약간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성남에서도 평지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대단지이고 초역세권이고 지금 입주권이 25평 전용 5구가 9억 원대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투자는 본인이 가용 가능한 자금 능력 안에서 가장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아파트 매수를 하다가 매수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금 입금 전에 제 영상을 보고 급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매수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진짜 일촉즉발로 문의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 성남 구축 아파트 이런 뭐 재건축도 아니고 애매한 중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다가 같은 금액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투자 금액으로
좀 더 넓게 시야를 확대해서 좀 아파트를 보시고 비교 분석을 하면은 좀 더 가치 높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매수 그리고 입지 분석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 입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경기도 신축을 사야 할지 서울 구축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보다 객관적인 분석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